여러분, 저번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오늘은 제 2강 서류 접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서류 접수, 오디션 볼 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원서죠. 오디션 경험이 적거나 없으신 분들은 원서 접수할 때 되게 난감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처음 원서 접수를 할 때 그래서 어디까지 뭘 어떻게 얼마나 써야 되는 거야? 이거 써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프로필 사진도 넣어야 돼, 뭐 출신 학교도 있어, 특기랑 경력도 써야 돼.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프로필 사진부터 말씀을 드리면, 프로필 사진은 그냥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 배우라면. 증명사진이나 여권사진처럼 상반신 정면이 보여야 되고 뭐 배경색이 어때야 되는 이런 사진에 대한 규격은 없지만, 되도록이면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핸드폰으로 찍어서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원서 접수를 했을 때 그걸 보는 사람이 전문가가 찍은 사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스튜디오 사진이 더 성의가 있어 보이잖아요. 더 깔끔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진을 찍기로 했어. 근데 오디션마다 어디는 상반신을 찍어서 내라, 어디는 뭐 클로즈업 사진을 찍어서 내라, 전신 사진을 찍어서 내라,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디션을 볼 거라면 구도별로 사진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작품마다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내가 만약에 지킬 앤 하이드 오디션을 넣는다 하면은 브링 온 더 맨도 그렇고 하류춘의 모습도 그렇고 이 인물들을 생각을 하면서 당당해 보이기도 하고 강한 느낌이 드는 그런 사진을 고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니면 내가 만약에 브로드웨이 42번가 오디션을 볼 거야. 그러면 내 이 잘 만들어진 몸이 좀 잘 보이는 의상과, 만약에 뭐 클로즈업 사진을 내라고 했어. 그러면 쇼 뮤지컬이니까 환하게 예쁘게 웃는 그런 미소가 담긴 사진을 넣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볼 오디션 작품의 무드를 잘 맞춰서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근데 오디션이 뜰 때마다 내가 볼 오디션을 겨냥한 그 작품을 위한 사진을 매번 찍을 수는 없잖아요. 헤어 메이크업 값이랑 사진 값이 얼마야, 촬영 값이. 그래서 처음 사진을 찍는 분이시라면 저는 조금 무난한 컨셉으로 2가지 정도 컨셉을 잡고 촬영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느 오디션에 넣어도 괜찮은 사진으로 말이죠. 하나는 밝은 이미지, 하나는 어두운 이미지, 좀 강한 이미지라든지. 이 2가지면 충분히 웬만한 오디션이면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진들로만 해가지고 계속 뭐 천년만년 오디션에 사진을 첨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살아가면서 외모도 변하고 어느 정도 사진을 찍어보고 작품도 해보면 프로필 사진에 욕심도 좀 생겨요. 그리고 특색 있는 뮤지컬들도 있잖아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든지 헬스 키친같이 흑인 역할이 나오는 그런 뮤지컬들, 그런 유의 오디션을 볼 거를 생각해서 내 머리를 좀 히피펌처럼 만져가지고 좀 사진을 찍어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내 이미지를 바꿔서 캐릭터성이 있게 사진을 찍어보는 거야. 저 같은 경우 한창 태닝도 좀 진짜 진하게 하고 머리도 히피펌을 넘어서 아프로 펌이라고 있어요. 그 진짜 외국인들처럼 제가 하고 다닌 적이 있는데, 그런 시기들을 놓치면 안 돼. 사진을 남겨놔야 돼요. 그럼 나중에 또 언젠가 어떻게 쓰일지 모르거든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새로운 사진을 찍어두면 좋다. 컨셉도 밝은 이미지로 찍고 싶어도 밝다는 게 종류가 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저번에 좀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찍었어. 좀 로맨스 관련된 그런 작품에 오디션을 넣기 위해서. 근데 이번엔 좀 여성스러운데 고급스럽기도 하고 좀 사연 있는 그런 느낌으로도 찍고 싶어. 아니면 또 내가 통통 튀는 그런 학생 이미지로 좀 찍고 싶어. 이런 식으로 좀 캐릭터를 여러 개 해가지고 찍으면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진 찍을 때 의자에 앉아서도 찍어보고 의상도 활용해보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나의 각도를 알아야 돼. 어느 부분을 찍었을 때 내가 좀 예뻐 보이고, 왼쪽 얼굴은 사나운 이미지인데 오른쪽 얼굴은 부드러운 이미지여서 이 컨셉에서는 왼쪽 얼굴 찍고 저 컨셉에서는 오른쪽 얼굴을 찍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진에 잘 담기겠죠, 자기가 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오디션 원서 접수 서류를 딱 봤을 때 본인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게 바로 그 프로필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얘 괜찮은데?
합격시키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끔 사진을 찍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사진이랑 너무 또 다르게 찍으면 그건 또 오디션 보러 왔을 때 좀 당황스럽겠죠? 서로 민망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죠? 그리고 사진 첨부하는 칸이 있잖아요. 그게 크기가 다 다른데 웬만하면 사진 칸 비율에 맞게 내 프로필 사진을 첨부하는 게 좋습니다. 모퉁이에 맞춰가지고 첨부하거나 가운데에 좀 비율 안 맞게 딱 들어가면 생각보다 깔끔하게 딱 맞춰서 넣었을 때랑 너무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도 이왕 오디션 넣는 거 깔끔하게 보이면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원서 형식을 주는 것도 있고 그 작품 회사 홈페이지에서 작성해서 원서를 접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사진의 용량을 딱 정해서 주는데, 보통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들은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그 용량을 줄여주는 어플이 하나 있는데 이겁니다. 비디오 압축기라는 어플인데요. 사진 용량도 줄여주고 영상 오디션 보는 곳도 있잖아요. 영상도 제출할 때 용량을 정해주는 곳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어플에 들어가면 사진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다 용량을 조절할 수 있어서 유용하게 제가 쓰고 있는 어플이니까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원하는 작품에 다양한 등장인물이 나오거나 초연인 작품이라서 어떤 이미지를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사진을 잘 못 고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예를 들어 2장을 첨부하래 사진을. 그러면 다른 이미지의 사진을 첨부하면 돼요. 오디션 공고에 어떤 식으로 사진 첨부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잘 보시고 꼭 사진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메일이랑 핸드폰 번호, 이거 꼭 정확하게 잘 적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 오디션 결과가 날라오는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확인하시고, 음역대, 노래를 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면 본인 음역대 정도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 테니 제가 설명해드리면, 여자는 가장 높은 음역의 소프라노, 그 다음으로 메조소프라노, 그 다음 가장 낮은 알토, 이렇게 3가지로 보통 나뉘고, 남자는 가장 높은 음역대인 테너, 그 다음으로 낮은 음역대 바리톤, 가장 낮은 음역대 베이스,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이게 그냥 내가 피아노 건반을 쳤을 때 낼 수 있는 소리라고 해서 이 음역대가 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내가 음역을 낼 수 있는 구간을 기준으로 나눈 거니까 잘 확인하시고 피아노 앞에서 똥땅똥땅 하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메조소프라노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디션 지원서에 음역대 체크하는 곳에 소프라노랑 알토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알토를 체크하시면 돼요. 무리해서 음역대 부심 부려서 소프라노를 체크해봤자 어차피 찐 소프라노들의 그 예쁜 소리를 따라할 수가 없어. 그러니 본인 예쁜 소리가 나는 그 음역대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 C3, C5 이게 뭐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해드리자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으면 도는 C, 레는 D, 뭐 이런 식으로 국제적으로 이름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C3부터 음역대가 시작된다 하면 C는 도니까 도고 3, 이 숫자가 뭐냐, 그 피아노 건반에 도들이 있잖아요. 낮은 데서부터 체크했을 때 3번째 도가 바로 C3입니다. 그럼 만약에 C5면 5번째 도,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겠죠. 그러니 이거 확인하시고 음역대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응시 배역. 응시 배역은 본인이 보고 싶은 배역을 체크하면 되시고요. 어떤 오디션은 스윙 체크란이 있는 그런 지원서도 있어요. 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스윙은 전 배역의 동선과 대사, 그러니까 작품을 온전히 외우고 있어야 해요. 무대에 서는 배우 중에 공연을 하다가 뭐 부상을 입거나 해서 갑자기 공연을 못하게 됐어. 그럴 때 이 부상을 입은 배우의 롤을 스윙이 해내야 되거든요. 스윙도 온스테이지 스윙이 있고 오프스테이지 스윙이 있어요. 온스테이지 스윙의 경우 무대에 서서 공연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오프스테이지 스윙이 출근을 안 하냐, 이건 또 아니에요. 항상 똑같이 극장에 와서 공연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스윙도 공연에 따라서 그 명수가 다른데, 지킬앤하이드의 경우에 남자 스윙 2명, 여자 스윙 2명이 있었어요. 남자 스윙은 남자 배우를 담당하고 여자 스윙은 여자 배우를 담당하는데, 여자 배우들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킬이
앙상블 여배우가 6명이에요. 스윙한테 퍼스트 커버가 있고 세컨드 커버가 있어요. 퍼스트 커버 3명, 세컨드 커버 3명. 그래서 결국엔 여자 앙상블 6명 거를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외운다고 해서 끝이냐? 아닙니다. 머리로 동선이나 액팅 순서를 다 안다고 해도 막상 무대 위로 갑자기 올라갔을 때 보는 거랑은 또 다르게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스윙을 지원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공연의 전체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동시에 바로바로 무대에서 센스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면 좋겠죠? 자, 자유곡을 쓰라는 것도 있고 쓰지 않는 것도 있어요. 자유곡은 내 장점을 1, 2분 내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곡이어야 돼요. 그리고 뭐 잘 부르는 곡이라고 해서 막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작품에 어울리는 곡을 가져가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오페라의 유령 오디션을 볼 건데 렌트의 넘버를 가져가면 띠용인 상황.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오디션 볼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나 내가 지원하는 역의 캐릭터를 고려해서 가져가야 한다. 자, 특기 작성할 때 진짜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특기는 진짜 말 그대로 나만의 장기, 잘할 수 있는 거 그걸 쓰시면 되는데 오디션 볼 작품에 도움이 되는 특기를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레베카 오디션을 볼 건데 특기란에 피겨스케이트를 써봤자 뭐 레베카의 스케이트 타는 장면도 없고 하니까 도움이 안 되겠죠? 근데 반대로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장면이 나오는 공연의 특기란에 피겨스케이트를 쓰면 도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유두리 있게 특기를 작성해야 되는데 웃는 남자 같은 경우 작품에 카니발 단원들이 나오잖아요. 저글링이라든지 외발 자전거 같은 작품에 나오는 역할과 관련된 특기를 쓰시면 됩니다. 특기란에 꼭 특기를 써야 되는 건 아닌데 오디션 서류 접수를 봤을 때 빈칸이 있으면 좀 썰렁해 보이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를 꿈꾸는 분이시라면 본인 특기를 최소 1개 정도는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거든요. 아 근데 특기란에 좀 유쾌하게 써서 내시는 분도 있어요. 웃기 뭐 이런 거. 오디션이 어떤 분위기냐에 따라서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쓰기도 하고 실제로 그 특기를 시켜보시기도 해요. 오디션장에서. 그러니 잘 작성해서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력은 뭐 오디션 공지사항에도 적혀있지만 학교 경력 절대 안 되고요. 공연을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말해도 절대 안 돼요. 이게 왜냐면 다 알고 계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작품의 오디션을 보러 갈 때 원서 서류 작성을 하잖아요. 그때 제가 그 접수 마감하기 바로 직전에 그걸 작성해서 내느라 경력사항을 안 적고 그냥 냈어요. 근데 다행히 합격이 돼서 1차 대면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실기 다 했어. 다 끝나고 이제 뭐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가운데 앉아 계신 심사위원분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지킬앤하이드 하고 계시지 않냐? 근데 왜 이 경력사항에 안 썼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아셨지? 하고서 생각했어요. 이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쓰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한 가지 답변 드리고 마칠게요. 비전공 뮤지컬 배우 지망생입니다. 입시학원 말고 성인 뮤지컬 레슨은 어디서 받나요? 그리고 경력을 어떤 작품에서 시작하면 좋을지, 경력이 없으면 서류 접수도 불가능한지 궁금해요. 뮤지컬 레슨에 대해서는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경력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서류 탈락은 아니에요. 경력을 보는 오디션도 있고 안 보는 오디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작품부터 해봐라 라고는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서류부터 내가 탈락할까봐 겁먹고 그러고 걱정하다가 서류 접수 안 하지 마시고 일단은 넣어보세요. 그게 소극장 뮤지컬이든 대극장 뮤지컬이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서류 작성을 해서 넣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뭐 레미제라블 같이 이런 큰 대극장 뮤지컬들도 경력이 없는 분들을 서류에서 뽑아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서류 접수를 해보세요. 그래야 알 수 있잖아요. 오디션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오디션, 실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